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죠. 됩니다. 혹시 사전투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일단 6월 4일에 네. 방송 끝나고 가서 투표할 시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가다가 투표 장소가 나오면 예.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예, 할 맞아요.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할 생각이 있는데요. 예. 이 사전투표 한 표 한 표가 지방선거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이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전투표 얘기는 계속 들어왔지만 아직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 우리 개그로 표현하면요. 참 쉽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재자 투표라고 있었잖아요. 예. 미리 이제 우편으로 부재자 등록을 해야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복잡해요, 그거. 예.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제도를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비교를 하면요. 동사무소에 투표소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냥 슬리퍼 신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그냥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동네만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닙니다. 전국에 3,500곳이 넘게 지금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부산에 가든 뭐 광주에 가든 어디에 살고 있든 그냥 가까운 투표소만 찾아가면 그냥 투표가 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집이 이제 목동이 아닌데 오늘 목동에서 점심을 먹다가 투표소가 보인다. 네. 그러면 신분증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서 그냥 투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누구를 투표할지 미리 마음으로 결정해야 그건 된다는 중요해요. 거. 결정 안 된 채 여러분 들어가서 그냥 막 찍으시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요. 미리 마음의 결정만 됐다 하면 가서 어디든 아주 쉽게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그럼 투표지가 그 전국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든지 제가 거기 가가지고 미리 얘기만 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투표가 다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네. 그리고요. 이 지금 황금 연휴가 껴있다고 하잖아요. 6월 4일 쉬고 5일 잠깐 건너뛴 다음에 8일까지도 쉴 수도 있는데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어디 여행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죠. 국내 여행은 상관없지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깔아놓은 이 투표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천국제공항에도 투표소가 있습니다. 거기 국제공항에도. 가셔도 투표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엔 꼭 한번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쉬워진다면은 그럼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좀 올라가겠어요. 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방선거 결과를 이 사전투표율이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첫 번째 행간, 그 이유입니다. 이 지난 두 차례 재보궐선거에서 이 사전투표율이 사전투표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투표율이 한 4%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였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한 5% 정도만 더하면 이 마의 투표율이라고 하는 60%의 투표율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60% 그거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이번에 한번 깨보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초접전 양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깜깜이 선거인데 오차 범인의 접전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5% 정도만 사전투표율이 왔다 갔다 한다면 지방선거 결과를 정반대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전투표가 이번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전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것인가? 아마 지금 열심히들 손익계산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열심히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 더 적극적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일단 뭐 투표는 의리, 이 사전투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6월 4일 투표를 못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사전투표를 딱 끝. 요즘에 이제 이 개그예요,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뭐 이모티콘을 최소 당직자들이 1인당 10명한테 전달해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요. 캠페인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공동대표가 인천공항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새누리당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비대위원장과 윤상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에 국회하고 가까운 투표소에 찾아가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 쭉 들으면은 야당이 훨씬 적극적으로 뭐 구호도 만들고 안철수 대표가 인천공항 가서 사전투표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권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이 야권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여행을 가든 바빠서 투표를 못하든 아무래도 50대 이하 세대가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젊은 세대가 놀러 갈 확률이 더 크니까.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투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야권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야권에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조직세가 좀 통계를 강하고. 보면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50대 이상 투표율은 늘 높으니까 예.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으면 젊은 층이 투표를 포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아무래도 투표율을 높이는 운동을 하면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일반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유리라는 공식이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오늘의 두 번째 행간인데요. 지난 대선 때 야권이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이 투표율이 야권 후보 당락을 가른다 이런 게 한 70%가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데요. 예. 7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때 야권이 환호했죠. 네, 환호했는데 투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역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세대 간 투표 대결 현상이 나타났는데 50대 이상 투표율이 80%가 넘을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 투표가 결국 박근혜 후보한테 몰표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랬던 건데요. 이번 선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권의 숨은 표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숨은 표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답 안 하고 있는 그 숨은 표들. 그렇죠. 무당파층으로 나오는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의 그 층이 여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건데요. 아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권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부터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잊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틀릴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여론조사 결과 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투표를 하면 세상은 바꿀 수 있지만 투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유권자의 목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어느 쪽을 지지하든 말입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